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소 약간 기술적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그 리눅스 ASLR DEP 환경에서 동적 링커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RTL 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약간 기술적이다 보니까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이거 수정이 잘 안 됐네요. 예.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고3, 3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몇몇 테킹 방어대에서 입상했고, 그리고 어떤 장학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네네. 이번 발표는 기존 리눅스에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공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 기법이 어떤 식으로 생겨난지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리턴 투 다이나믹 링크라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기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는 리눅스인데, 이게 메모리 모든 영역에서 저희가 코드를 올린 다음에 그쪽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조작시키면 저희가 실행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약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코드가 뭐 별거 아닌 코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중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허점이죠. 이게 이 버퍼라는 지역 변수가 256글자로 선언이 돼 있죠. C코드로. 근데 아래에 보시면 getString의 약자인 gets라는 함수로 저희가 콘솔에서 입력을 받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요, 저희가 저 버퍼에 256글자 말고 뭐 260글자를 넣던 저희가 마음대로 무한정의 글자를 이 버퍼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넘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역 변수라는 게 메모리의 스택이라는 영역에 저장이 되는데, 이게 메인 함수에서 어떤 식으로 스택을 쓰는지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네. 메인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된다면 먼저 ret라는 메모리 주소를 담고, 그 다음 이런 또 sfp라는 주소를 담아요. 그 다음 지역 변수를 메모리의 끝부분에서 거꾸로 256글자를 할당을 시켜요. 그래서 sfp는 함수 다음 명령에, 그러니까 함수가 실행된 다음에 스택을 어디로 옮길지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ret는 리턴 주소의 약자인데요. 함수 다음 명령이, 그러니까 함수 전에 그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호출하는 부분 바로 다음 명령을 지정함으로써 함수 다음 명령의 실행위치를 이쪽에 담게 돼요. 여기서 256글자를 넘치게 한다면 저희는 일단 버퍼를 256글자를 넣고 이 스택 주소를 저희가 덮을 수도 있고, 함수 다음에 어느 쪽으로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격을 한다면 이 리턴 주소라는 것을 버퍼가 있는 곳으로 만약 조작을 한다면요, 버퍼에 저희가 원하는 기계어 코드를 만약 넣는다면, 그럼 기계어 코드가 함수가 끝난 다음에 실행이 돼버려요. 그러면 저희는 256글자의 기계어 코드로 시스템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리눅스 방어 기법이 등장하는데 DEP라는 기법이랑 ASLR이라는 기법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기법이냐면, DEP는 데이터 익스큐션 프리벤션이라 해서 데이터 영역을 실행 불가능하게 하는 기법인데요. 그러니까 가령 아까 저희가 버퍼에 코드를 넣었을 때 그쪽으로 리턴 주소를 지정한다면 그 코드가 실행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면서 종료가 되버려요. 그래서 최신 리눅스에서는 코드를 제한 모든 영역에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메모리에 코드를 올린 다음에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DEP가 적용된 메모리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는 그 읽기하고 쓰기만 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하고 어느 부분은 그 읽기하고 실행만 가능하고, 이런 식인데, 지역 변수가 아까 스택에 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택에는 읽고 쓰기는 가능하지만 그쪽에 코드를 올린 다음에 실행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DEP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택 영역에 저희가 코드를 올린 다음에 프로그램의 흐름을 조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보도록 하는데요. 네. 리턴 투 라이브러리라는 기법이 나오게 돼요. 이게 외부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C 언어 코드를 짠다든지 어떤 코드를 짤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 함수를 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printf라는 함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도 외부 라이브러리 함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택에 넣습니다. 점점점을 버퍼라고 가정한다면, 버퍼를 덮고 그 리턴 주소를 덮을 때 그 외부 함수의 주소를 저희가 얻어서 그쪽으로 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에 인자가 들어갈 텐데, 인자를 차례대로 저 그 리턴 주소 2라는 그 부분도 그냥 아무렇게나 채워주면 되고요. 그 함수가 끝난 다음에 이동할 위치거든요. 그 다음에 인자 1, 인자 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인자를 스택에다가 넣어주면 마치 저희가 C 언어에서 호출한 듯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외부 라이브러리 주소는 디버거 등으로 저희가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기법을 여러 함수를 많이 걸어서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가령 잠깐만요. 네. 가령 이 리턴 주소 2를 스택을 얼만큼 더해줘서 그 다음 또다시 그 저희가 리턴 주소를 지정한 부분으로 스택을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걸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체인드 리턴 투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실행 파일에서, 그리고 또한 그 외부 라이브러리에 함수 주소를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실행 파일에서 그 함수를 쓰고 있다면 그쪽으로 점프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코드에서 쓸 경우에만 그 함수를 쓸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시간상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ASLR은 라이브러리 실행 파일이 랜덤한 위치에 로딩이 되는 건데요. 아까 메모리 주소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여러 라이브러리랑 그리고 실행 파일이 올려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ld-2.21.so 이건 또 한 라이브러리고, 그리고 libc로 시작하는 것도 한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리고 저기에 그 홈으로 시작하는 이거는 제가 실행하고 있는 파일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외부 라이브러리 함수로 직접 점프를 하려고 하면 그 함수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실행할 때마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좀 꼼수를 써가지고 그 외부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결법이 없을까 해봤는데, 먼저 디버거에서 주소를 한 번 얻어서 계속 그 주소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시키면서. 이러면은 어쩌다가 그 주소랑 맞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최신 리눅스 기준으로. 그리고 메모리의 일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실행 파일에 외부 라이브러리 주소가 있는 그 표 같은 메모리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그 printf 같은 함수로 만약 저희가 출력을 시켜서 얻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또 외부 함수의 주소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또 코드에서 쓰이는 그 함수만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함수가 그 코드에서 쓰이지 않았을 경우도 있어요. 이 절차에 대해서 약간 좀 알아보자면요. 그 한 함수의 실제 주소를 그 실행 파일 내에서 얻어와요. 코드에서 쓰이는 함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메모리 영역에 고정된 영역에
주소가 연달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그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고 실제 함수 주소에서 그 상대적인 위치를 빼주면 라이브러리가 메모리에 어떤 부분에 로딩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실행을 원하는 함수에 그 상대적인 위치를 더하면 저희가 실행을 원하는 함수의 실제 주소를 얻을 수 있고 그거를 바로 사용해가지고 시스템을 장악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최신 리눅스에서는 결과적으로 외부 라이브러리 그리고 세계 주소도 랜덤이고요. 그리고 코드 영역 외에 실행은 불가능하고 코드 영역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메모리 영역에서 r-xp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쓰기 권한이 없어서 덮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에 한계가 또 있는데요. 해당 라이브러리의 버전이나 바이너리를 저희가 알아야 그러니까 해당 라이브러리의 파일을 저희가 알아야 그 함수가 상대적인 위치에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어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약간 3달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Return to Dynamic Linker라는 기법을 만들었어요. 리눅스에서 실행할 때 약간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모든 외부 함수의 주소를 처음부터 실행할 때 다 제가 언급한 메모리 영역에 로딩하진 않아요. 이건 이따가 GOT라는 영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로딩하지 않는 걸 가르쳐가지고 레이지 바인딩 그러니까 실행하면서 나중에 얻어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뒤늦게 고정시키는 건데 실행할 때 그 함수의 위치를 얻는 함수만 로딩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함수의 외부 주소만 얻고 이게 맨 처음에 모든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로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 속도를 높여줘서 리눅스의 거의 모든 파일이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네,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이지 바인딩이라는 게 일단 외부 함수를 쓸 때는 PLT랑 GOT라는 구조를 저희가 써요. 그리고 레이지 바인딩에 또 DL Runtime Resolve라는 구조를 추가로 쓰는 거고요. 이건 또 외부의 함수예요. PLT는 그러니까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의 함수는 약간 가상적인 함수로 가지게 되거든요. 컴파일을 한 다음에는. 그래서 코드 내에서 실제 주소 대신에 이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이 함수는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게 리드라는 함수인데 이 JMP라는 그 코드 그러니까 여기 804A00C라는 주소에 있는 그 외부 함수의 주소로 점프라는 코드예요. 이 코드를 실제로 코드에서는 호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언급한 그 함수를 호출을 하게 돼요. 네, 가상적인 함수예요, 이건. 그리고 이 PLT라는 함수는 아까 보였듯이 이 GOT라는 그 메모리 영역에서 외부 함수의 주소를 얻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점프를 하게 되고요. 이게 레이지 바인딩에서 약간 좀 다른데요. 네, 실행 중에 아까 그 PLT라는 부분에서 물음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네. 저쪽 아래에 물음표가 3줄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실행할 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맨 처음 GOT에는 그 밑에 새로 생긴 코드로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택에 어떤 수를 그러니까 밀어넣고요. 그 다음 함수마다 다 똑같은 그 8048420이라는 이 실행 파일에서 똑같은 그 8048420이라는 주소로 점프를 시켜요. 여기서 그 외부 라이브러리 함수의 주소로 불러오게 되는데요. 네. 이 GOT에서 4를 더한 주소에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정보를 넣고 그리고 아까 보였듯이 다 공통된 주소로 점프를 시켜요. 그래서 개별 함수 번호를 스택에 넣어요. 이건 그러니까 함수가 몇 번인지 이런 거를 해서 나중에 그 로딩 정보에서 참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로더라는 주소에선 또 프로그램 파일의 정보를 또 스택에 넣어요. 이게 그 로딩 정보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 DL 런타임 리졸브라는 외부 함수로 점프를 해서 그래서 함수 정보 그리고 프로그램 정보로 목표 함수를 불러와요. 이게 로딩 후에도 저희가 그 함수를 공격할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딩한 후에는 GOT에 아까 그 코드의 주소가 아닌 실제 외부 함수의 주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로더를 다시 이용하면 어떨까라고 한 거죠. 이 DL 런타임 리졸브의 DL이 다이내믹 링커의 약자인데 동적을 링커라 해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그러니까 동적으로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인자가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 번호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로딩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인자 조작이 모두 가능하다면 저희가 원하는 함수의 외부 주소를 저희가 알아낼 수 있고 바로 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랑 두 번째 인자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인자는 로딩 정보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인자만 조작하는 경우는 생각지 않도록 하고요. 그 첫 번째 인자인 함수 번호를 저희가 조작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함수를 얻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인자가 로딩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조작을 하려면 약간 비효율적인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함수 정보가 담긴 실행 파일 내 위치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번호를 넣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올려놓은 곳을 참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C 언어의 구조체 같은 개념이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인자 모두 조작하는 경우는 그 로딩 정보를 모두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500바이트나 그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로딩 정보를 다 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코드를 짜봤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그 시연 동영상에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로드 함수에서 주소를 맨 먼저 획득했을 경우에 그 라이브러리를 맨 처음에 그 호출을 시켜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실행 파일 내에서 참조되지 않은 외부 함수도 저희가 알아내서 바로 리턴 투 라이브러리 공격을 성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레이지 바인딩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컴파일 방식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되게 크고요. 그리고 로딩된 라이브러리 전체의 함수 이름으로 그 함수 주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약간 저희가 구조체를 3개를 구성해서 서로 연결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설명한 full 릴로 이거랑 그리고 PIE라는 그 환경에서는 또 안 돼요. 그리고 페이로드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알아야 그 함수 번호를 계산해서 제가 있는 그 데이터 영역으로 가게 해주는 거고요. 가게 해줄 수 있고요. 네. 풀 릴로의 경우에는 리눅스에서 실행 파일에 GOT라든지 PLT라든지 그 외부 라이브러리 함수를 덮어쓰기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그 부분적인 릴로라 해서 이게 릴로케이션 리드 온리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재배치 읽기 전용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PLT를 못 덮어쓰고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 주소의 일부 영역을 못 덮어쓰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풀 릴로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있던 GOT를 못 덮어쓰게 막기 때문에 그래서 로드 함수를 아예 안 쓰게 돼요. 실행 파일을 맨 처음 실행할 때 모든 함수의 주소를 로딩하고요. 그래서 그 DL 런타임 리졸브 함수를 쓸 때 그 함수의 주소가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로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를 다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PIE라는 거는 실행 파일의 주소까지 랜덤인 경우인데요. 제가 GOT라는 주소랑 PLT라는 주소가 GOT라는 주소가 고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실행 파일은 랜덤하게 로딩이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실행 파일의 주소까지 랜덤인 경우에는 실행 파일의 주소를 메모리의 특정 부분을 약간 유출을 시켜서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똑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네 약간 공격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발표 자료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시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숙한 발표지만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Q&A가 있으신 경우에는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